3월 5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세먼지 공습에 틈새 공기청정기 시장이 뜨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공기청정기 전문업체 블루에어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캐빈 에어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좌석 머리 받침대에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이고 세단이나 해치백 승용차의 경우 최대 6분, SUV나 미니밴 등 큰 차량은 최대 11분 안에 내부 공기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가의 스위스 공기청정기 브랜드 IQ 에어 역시 최근 개인용 휴대용 공기청정기 아템을 출시했습니다. 각각 40만 원대와 70만 원대로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업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를 이달에 처음 선보일 예정입니다. 배터리가 내장돼 있고 유선 USB로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유모차부터 일반 차량을 비롯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7년 전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내놓은 적은 있지만 지금은 단종된 상태입니다. 유모차 전용 공기청정기도 최근 들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용 미세먼지 마스크는 아직 시중에 없기 때문에 갓난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이 유모차에서 쓸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모차에 바람막이 커버를 씌우고 손잡이에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외부 공기가 유모차 안으로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가정용에 비해 청정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없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공기청정기, 산책을 자주 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등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틈새 상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71년 개원한 사법연수원이 사법시험 폐지로 49년 만에 마지막 연수생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사법시험을 동시 합격한 조우상 씨가 유일한 50기 연수생으로 입소했는데요. 일본 게이오 대학과 도쿄대 로스쿨을 거쳐 지난 2011년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재입니다. 조 씨는 앞으로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12개 과목을 수강할 예정입니다. 먼저 입소한 49기 연수생들과 함께 듣는 수업도 있지만 교육과정의 90%는 1:1 교습이나 동영상 강의로 공부합니다. 연수원 동기가 없어 경쟁의 부담은 덜었지만 절대평가 방식으로 성적을 받을 만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조 씨가 마지막 연수생이긴 하지만 사법연수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법연수원은 앞으로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들을 교육하고 법관 연수와 국제사법협력 등에 주력하며 변화된 시대에 맞은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 변모할 계획입니다. 공공의료 붕괴와 의료 양극화 우려에도 허가를 강행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이 허가 취소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사실 이미 영리병원 투자회사인 녹지그룹은 제주도 측에 병원을 인수하라면서 수차례 개원 포기 의사를 밝혔던 상황이었는데요. 의료 경험이 전혀 없는 중국 부동산 투자회사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 영업을 하며 이익을 남기기가 어렵다는 판단에다 자금 동원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녹지병원을 포함해 녹지그룹이 조성한 헬스케어타운은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1,200억 원대의 가압류가 잡혀 있습니다. 녹지그룹은 지금까지 병원에 들어간 건축비와 인건비만 1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영리병원 허가가 취소될 경우 녹지그룹은 제주도가 병원을 인수해야 한다고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를 놓고 정부와 제주도가 떠넘기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는 영리병원 허가 과정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의료 민영화라는 거센 논란과 우려에도 내국인 진료만 안 하면 된다는 안일한 접근이 결국 녹지병원을 갈등과 의혹에 휩싸인 애물단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